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이라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뭐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요. 사실 모델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AI에서도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LLM, GPT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도 언어 모델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기반이 되는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통계적으로 어떤 걸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모델을 세워서 현상을 설명을 하고 뭐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선형 계획 모델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 모델 이런 말도 하고 어쩌면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나 AI에 있어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모델일 것 같고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델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트릭스 1, 2, 3편, 4편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다 훌륭한 영화지만 저는 1편은 정말 감명 깊게 봐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고 여러 번 봤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한 번쯤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트릭스의 줄거리는 대략 그런 거잖아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인간들이 이제 AI의 지배를 받는 거죠. 기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이제 인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인간들은 이제 어떤 뭐 통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상현실을 꿈꾸면서 이제 자고 있고 뭐 기계들은 이제 그런 인간을 뭐 에너지원으로 써가지고 뭐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 이제 기계들이 이렇게 재워놓은 인간들 중에 몇 명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려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근데 통 속에서 꿈꾸던 가상현실은 굉장히 좀 달콤한 그런 뭐 세련된 그런 삶이었지만 이게 이제 통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실제 이제 지구의 현실을 보니까 엄청나게 척박한 거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저분이 키아누 리브즈 배우 니오라는 극중 인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지금 여기 희미하게 지금 뒤통수만 좀 보이는데 이제 이분이 사이퍼라는 이름의 극중의 악역이죠, 악역. 이분은 이제 깨어난 지 좀 오래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니오가 예언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그런 히어로인데 깨어나서 깨어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우주선에 온 상황입니다. 그 우주선에 와서 처음 보는 게 많겠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이퍼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니오가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밑에 이제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 니오가 물어보죠. Is that 점점점 이게 이제 매트릭스냐? 매트릭스라는 게 참 이 인간들이 통 속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Is that 매트릭스 이게 가상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이퍼가 그렇다. 그 니오가 근데 그걸 왜 Do you always look at it encoded? 왜 이걸 인코딩 된 형태로 보고 있냐? 보시면은 그 들여다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런 화면이거든요. 요런 막 그 글자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뭐 숫자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일본 글자나 한자 같은 것도 막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수많은 글자들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뭔데? 이게 매트릭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이걸 왜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영상으로 보든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글자로 인코딩 된 걸로 보고 있냐. 그 사이퍼가 you have to. 그래야만 한다. The image translators work for the construct programs 어쩌고저쩌고 변환을 해주는데, but there's way too much information.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to decode matrix. 이게 이거를 눈으로 보고 있기에는 영상으로 보기엔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안 보고 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You get used to it. 익숙해지면 I don't even see the code. 이게 코드는 보이지도 않고 all I see 내가 이제 보이는 거는 저기 blonde, brunette, redhead 저기 길 가는 금발머리, 빨간머리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저 길 가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건조한 공학적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본다는 게 뭔데? 우리가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데? 우리가 본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게 우리 눈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책상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눈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겠죠. 뭐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있을 거고, 뭐 전등에서 나오는 빛도 있을 거고, 이런 빛들이 이 책상이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부딪혀가지고 산란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산란된 빛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우리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조그만 렌즈잖아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은 그렇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망막에 가서 닿지 않습니까? 망막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망막이. 여기 이제 뭐 추상체, 간상체 이런 뭐 생물학 배운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이름들이 세포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간상체라는 게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고, 밝기. 그리고 추상체라는 게 RGB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빛의 성분을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게 이제 수많이 뭐 수억 개가 이렇게 우리 망막에 쭉 깔려 있는 거죠. 밝기 값, 그리고 레드의 성분값, 그린의 성분값, 블루의 성분값, 이 숫자 4개를 측정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건 어때요? 빛이라는 건 사실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듯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죠. 여기가 지금 우리 가시광선 영역이고, 이 바깥쪽으로는 자외선도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적외선도 있고, 뭐더 나가면 X선도 있고, 뭐 감마선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밝기하고, 그리고 요 파장 대역에서의 빛의 강도, 레드, 이 파장 대역에서의 빛의 강도, 그린, 이 파장 대역에서의 빛의 강도, 블루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에서 측정된 4개의 숫자를 봅니다. 이 4개의 숫자가 막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쭉 실시간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뇌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처리해가지고 이게 어떤 픽셀의 색상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색상의 픽셀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모여 있는 픽셀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책상의 모양에 대한 사전 어떤 이해가 있죠. 여기 맞추어서 아, 이거는 책상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숫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 불편 없이 책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숫자들을 보는 게 이렇게 생생하다면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는 거는 왜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글자가 훨씬 더 자릿수가 많은데. 이런 어떤 상상력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화면에 흐르고 있는 글자이든,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측정된 숫자 값이든 다 현실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 모델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편안하게 적응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해, 모델의 틀에서 현상을 그 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an abstraction of reality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현상의 추상화다. 현상을 추상화한 게 모델이다. 추상화가 뭐냐? 현실에 단순화되고 이상화된 표현이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단순화, 이상화인 거죠. simplified, idealized. 단순화라는 거는 생략한 거잖아요. 현실에 많은 값들이 있지만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빛의 파장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 성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주 일부분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버렸죠. 이상화라는 거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디테일을 숨기고 매끈하게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모델의 가장 좋은 예로 드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매일 보고 사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죠. 뭐 길을 찾는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봅니다. 운전용 내비게이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내비게이션 지도에 뭐가 표현되어 있나요? 내가 찾으려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현재 눈앞에 차 창문 밖으로 여기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를 지도 위에다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복제인데 완전한 복제가 아니고 굉장히 생략된 복제죠. 예를 들면 뭐가 나타나 있냐? 뭐 길의 모양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물들 뭐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뭐 과속 단속 카메라 뭐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는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 안전운전에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 뭐 이런 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고 없죠. 우체통 이런 것도 생략되고 없습니다. 또는 뭐 땅속에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 거 가스관 이런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 있냐? 정말 운전에 길 찾는데 필요하다 싶은 것만 뽑아서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놨죠. 나머지는 생략했죠. 단순히 그렇게 나타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건져낸 길이라는 개체도 보면은 실제 길은 약간 도로폭이 조금 좁았다 넓었다 할 수도 있는데 지도비에서는 그냥 매끈한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화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이상화시켜 가지고 현실의 불완전한 복제본을 만들어 놓은 게 모델인 거죠. 이 지도는 여기 있는 어떤 장소라는 현실의 하나의 모델인 건데 그럼 뭘 버리고 뭘 나타낼 거냐? 버리고 나타내는 거, 이거를 선택하는 거가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죠. 나는 이 현재 있는 장소를 운전을 하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 제가 도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이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보지 않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건져낼 거잖아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죠. 어떤 필터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눈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나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뭘 판단하나요?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남깁니다. 길 모양, 또 건물들,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은 남겼습니다. 필요 없는 거, 뭐 가로수, 우체통 이런 거는 버렸죠. 이 관점이 바뀌면 취하고 버려지는 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을 내가 행정관리용으로 쳐다보자. 그럼 이번에는 가로수 우체통이 중요해질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라 똑같은 지역을 내가 이번에는 뭐 굴착용으로 지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번엔 땅속 가스관 같은 게 그려져야 되겠죠. 같은 대상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죠. 이 필요한 거 남긴 장치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필요는 어디서 오나요? 필요는 이게 어떤 데서 쓰이냐 하는 용도에서 오잖아요. 이게 운전용이냐, 행정관리용이냐, 굴착용이냐, 용도에서 오죠. 용도는 어디서 오나요? 결국은 이 모델을 만드는 목적, 목적에서 오죠. purpose. 그렇게 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그리고 이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 필요, 그런 필요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장치, 이게 모델입니다. 우리는 모델이라는 안경을 눈에 쓰고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델이라는 안경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필요한 것들, 우리한테 보여지는 현실, visible reality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고, 뭐 X선 이런 건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지도라는 모델로, 운전용 지도라는 모델로 특정한 지역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가로수 우체통은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이 모델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 invisible reality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진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뭐가 되느냐? 우리한테 이게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모델과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의 산출물이죠. 모델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고 그 모델이라는 좁은 틈의 창문, 모델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통과돼 들어온 어떤 현상의 모습, 현상의 상, 그게 우리한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데이터로 취해지지 않고 모델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진 것들, 이걸 뭐라 그러냐? 모델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걸 노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노이즈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을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와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된 노이즈로 구분해내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모델이 여기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우리가 새로운 모델, 뭐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 모델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모델이 또 있는 거죠. 이 모델에서는 또 이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되고 거기서도 또 노이즈가
버려지고 이런 식으로 중첩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모델을 통과해서 필요한 대로 또 정보를 뽑아내고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모델은 현실에 굉장히 부분만을 추출해낸 거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 추출해낸 거죠.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패션 모델. 이분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죠. 물론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막 무대에서 조명과 함께 잘 꾸며진 상태로 보고 있다가 막상 패션쇼 끝난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왜 모델이냐? 모델의 정의에 따르면은 현상의 추상화잖아요. 필요한 것만 추출했다 그러잖아요. 뭘 추출했나요? 뭘 추출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이분들의 목적이 있겠죠? 이분들이 만들어진 목적 용도는 옷을 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든 예쁜 옷을 이 옷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필요한 것은 머리, 팔, 다리 이런 사람의 인체의 모양이 필요하겠죠. 필요 없는 건 뭔가요? 옷의 모양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옷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불필요한 디테일. 대표적으로는 뭐 군살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군살이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옷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표정이거든요. 표정을 삭제하죠. 보면 표정이 다 똑같잖아요. 표정이 살아있으면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읽는데 우리가 바빠서 옷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그때 그 연예인이나 배우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표정이 생생하면 그 입고 있는 옷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사람들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뺏기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죠. 그래서 걸음걸이도 훈련을 통해서 아주 표준화한 그런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델이죠. 필요한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패션 모델을 쓰고 왜 제가 옷을 안 입나요? 이분들이 입어야 훨씬 예쁘거든요. 현실을 직접 다루는 것보다 모델을 가지고 상황을 전달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도가 있기 때문에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가 없었다. 우리가 뭐 길을 직접 보고 운전을 한다. 뭐 길을 못 찾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은 지도라는 거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원시인들이 사는 마을에 우리가 그 원시인의 마을의 지도를 탁 들고 나타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원시인 마을의 곳곳을 금방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원시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왜 우리는 현실을 직접 보는 것보다 모델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게 좀 더 판단이 잘 되고 효율적이냐? 그거는 순전히 우리의 머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을 통해 통과되는 단위 시간당 정보량의 밴드위스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현실에 있는 그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보량을 동시에 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모델이 필요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축약시켜 놓고 단순화시켜 놓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뇌로 세상을 보는 이상은 모델을 통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현실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죠.